해주시면 됩니다. 식순이 끝나면 올해 상영작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신 후 마지막으로 포토타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서울독립영화제는 영화진흥위원회와 한국독립영화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있습니다. 1975년 한국청소년영화제 이래 등간영화제, 한국청소년 단편영화제를 거쳐 2002년부터 지금의 형태인 서울독립영화제의 틀을 갖추었습니다. 한 해의 독립영화를 결성하는 명실상부한 독립영화 축제로 국내 최대 규모의 경쟁 독립영화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참석자 소개하겠습니다. 서울독립영화제 김동현 집행위원장님, 장편 예시구연을 맡아주신 영화사 악토 김순모副교수님, 올해 공선 단편경쟁 심사위원 이주순 배우님, 감독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매년 배우 프로젝트 기획 및 진행을 맡아주시는 조윤희 배우님, 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이자 프로그램위원회 김용호 프로그래머님입니다. 먼저 올해 영화제 개요와 상영작 현황에 대한 김동현 집행위원장님의 설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 김동현입니다. 올해 서울독립영화제가 48회를 맞습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무게가 느껴지는 그런 오래된 전통의 영화제이면서도 서울독립영화제는 한국 영화에서 언제나 가장 새로운 젊은 감독들 그리고 배우들 여러 창작자들을 만날 수 있는 영화제인 것 같습니다. 많이 올해도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그 주요한 영화제의 특징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올해도 1574편 역대 최다 편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도 창작자들의 그 열기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에 존경을 표하고 있고요. 심사위원들이 아주 정성껏 좋은 영화들을 이제 꾸렸으니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품에 대한 설명은 이후 김용호 프로그래머나 김순모 PD님 그리고 이주순 감독님 등으로부터 좀 자세히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이제 어쨌든 작품 경향 중에서 두드러진 특징이 이제 장편의 증가 부분입니다. 이 부분 김영호 프로그래머님이 보충을 해주실 거고요. 서울독립영화제 앞서 제가 가장 젊은 감독님들이 만나는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 그 창작자들 중에 여성 출품 비율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체 작품 중에 여성 창작자로서 참여한 비율이 50% 가깝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46.8%입니다. 이게 과거 저희가 10년 전만 하더라도 한 30%대를 기록을 했는데 가장 기초적인 영화를 만들고 있는 독립영화의 절반에 해당하는 창작 인구가 영화를 만들고 있고 또 서울독립영화제를 통해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영작 중에 여성 비율은 48.4%입니다. 해외 영화와 그리고 아카이브 섹션은 제외했으니까요. 참고 바랍니다. 저는 뭐 이 정도까지 소개하면 끝날 것 같고요. 김영호 프로그래머님이 보충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들 중에서 아카이브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새로운 영화를 발굴하는 것이 저희의 이제 가장 우선적인 목표이지만 독립영화의 역사가 거의 40년 가까이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또 하나 유산을 기록을 하고 또 기억해야지 되는 시기이기도 해서 5년째 아카이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아주 화려한 라인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80년에 장길수 감독님이 문화원 세대로서 독일문화원의 지원을 받아서 만든 환상의 덕이라는 7분짜리 정말 엄청난 영화가 소개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1990년대 지금 현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유하 감독님이나 김성수 감독님, 육상효 감독님의 초기 단편들을 확인할 수 있는 섹션이니까 놓치지 말고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영화들은 90년대 초에 이미 그 독립영화의 산업적인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배급 시스템에 대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독립영화 최초의 배급사인 1904년부터 활동한 인디라인에서 이 작품 모두를 배급을 했어요. 그래서 세부 내용들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의 꼭지는 지금 극장에서 개봉하고 있죠. 양영희 감독님의 스푸아 이데올로기의 개봉과 맞추어서 이 작품 역시 디지털라이징 그 앞서 만드신 두 편의 다큐멘터리 기업평양과 국가평양이 디지털라이징 되어서 소개가 됩니다. 저희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최초 공개되고요. 아카이브 섹션의 모든 영화는 필름 영화를 저희가 디지털라이징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모델로 진행이 됩니다. 이후에 진행 또 중간중간 제가 보충하면서 기자 여러분들에게 영화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매년 지속적으로 많은 영화들이 제작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을 서울독립영화제 출품작 추이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김용호 프로그래머님께서 올해 해외 프로그램 및 작품 경향에 대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위원회라는 형태로 해서 각 부분별로 예심위원들을 모셔서 따로 선정 과정을 거치지만, 그리고 저희가 또 전체적으로 그 작업들 선정 과정에 같이 이제 긴밀하게 협조하고 논의를 하면서 하는 형태의 위원회 형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기본적으로 출품이 된 영화들 전체적으로 같이 보면서 경쟁 부분 그리고 초청 부분까지 함께 제가 관여를 하고 참여를 하면서 제가 올해 전체적으로 선정 과정에 관여를 좀 같이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 올해 이제 출품작들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던 한국 독립영화의 최근의 경향들, 흐름들, 그리고 올해 선정 과정에 있어 선정된 작품들의 경향이나 흐름들을 좀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한 경쟁 부분은 저희 함께 하신 우리 김순모 PD님께서 따로 이제 특징이나 그런 경향들을 설명을 해드릴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전반적인 출품작들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늘 하는 이야기지만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역대 최대 출품 편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저희가 한 3년 가까이 팬데믹 상황을 거치면서 전반적으로 생태계에 대한 걱정들이 좀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독립영화들 그리고 독립영화 창작자들의 어떤 창작열이 그리고 꾸준하게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어서 별로 의미가 있지 않는 시기인가라고 저희가 생각을 좀 해보고요.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한국 독립영화의 좀 뚜렷한 경향들, 특징들이기도 하죠. 특히 어떤 개인의 어떤 내면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사적인 방식으로 다루는 다큐멘터리들은 여전히 강세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실험영화 형식을 가진 영화들의 어떤 편수들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몇 년 사이에 이제 하나 뚜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건 굉장히 어떤 대중적인 서사 그리고 대중적인 화법을 가진 영화들이 많이 좀 제작이 되고 있으면서 어떤 한국 독립영화의 어떤 영역 그리고 영토의 확장에 많이 기여를 하고 있지 않나 저희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제가 여기 더해서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몇 년 사이에 한국 영화계 전반적으로 제일 많이 언급되고 있는 화두이기도 하죠. 지역 영화, 즉 로컬 시네마라고 하는 영화들의 어떤 그런 성장세에 대한 주목이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뚜렷한 하나의 경향이기도 한데, 특히 이제 올해 출품된 영화들을 보면 지역을 기반으로 내지는 지역의 어떤 창작자들이 어떤 지역에서 어떤 소재를 가지고 많은 작업들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향들은 특히 이제 올해 서울독립영화제에서 따로 섹션을 만들어서 조망할 만큼 굉장히 뚜렷한 증가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향후 몇 년 이후에도 미래에도 계속 어떤 지역 영화들, 로컬 시네마라고 하는 영화들의 성장세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지원이라든지 어떤 제도권 내지 어떤 시스템 안에서 만들어지는 독립영화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원 제도가 굉장히 한국이 좀 상대적으로 여전히 좀 모자라지만 좀 상대적으로 잘 안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런 어떤 체계 내에서 시스템 안에서 만들어지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어떤 제작 방식의 획일화나 표준화 이런 변화들을 그런 어떤 경향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요 몇 년 사이에 어떤 이런 시스템이나 제도에서 벗어난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는 독립영화가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희가 하고는 있었는데, 특히 이제 올해 추금작들을 보면서 그런 경향들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조금 어떤 도전적인 그리고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제작되고 있는 독립영화들, 이런 영화들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 특히 올해 서울국민영화제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특히 이제 포럼이나 이런 다른 어떤 패널 토크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서 이런 경향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그리고 주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서울국민영화제 프로그램 중에 이제 해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 이제 제가 간단하게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가 홍콩 독립영화 특별전 그리고 작년에 일본 영화 특별전을 마련하면서 저희가 서울국민영화제 이름으로 그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들을 좀 어떤 경향들을 좀 전환하는 그런 순서들을 저희가 좀 마련해보자고 했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대만 영화 특별전을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그 대만 뉴웨이브라고 해서 한국에도 굉장히 시네팬들이 많이 좋아하는 감독님들의 몇몇이 계시죠. 근데 저희가 주목하는 지점은 그 뉴웨이브 이후의 감독님들, 즉 그 대만 뉴웨이브가 남겼던 그런 영향들, 그리고 그 영향들로부터 좀 단절되어 있는 감독들이 이후에 대만 영화계를 어떻게 혁신하고 어떻게 연속성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에 좀 주목하고자 의도를 가졌고요. 그래서 특히 2007년부터 17년이 대만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왜냐하면 지금 활동하고 있는 대부분의 감독님들이 2007년에서 17년 사이에 다 데뷔작을 만들거나 주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 청몽홍 감독님, 그리고 양아채 감독님, 그 미디지 감독님, 이런 분들은 그 지금 대만 영화의 넥스트 제너레이션으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감독님들인데, 이분들의 어떤 초기작품들을 저희가 한번 조망을 해서 좀 따로 저희가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저희가 특별전을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그 상영작 중에 한 편인 그 허민인 감독님, 피노이선데이 연출하신 허민인 감독님의 최근 작품이 12월 초에 또 마침 국내에서 개봉을 해요. 청춘 시절이라는 한글 제목으로. 그래서 아마 그 시기에 맞춰서 서울국민영화제로 방문을 하고 그 국면을 방문을 해서 관객분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좀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조금만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로컬 시네마 섹션 올해 처음 신설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8개 지역 영화 단체들하고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출품 1574편 출품 공모된 작품과 관계없이 8개 지역에서 만들어진 작품을 저희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총 61편의 작품이 모아졌고, 그 중에 저희가 이번에 8편을 심사를 통해서 상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품의 선정 과정은 지역에서 꾸준히 활동을 했었던 창작자들을 응원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지역에서도 이미 굉장히 완성도 있는 영화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올해는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지만 앞으로 지역과 협력해서 앞으로 꾸준히 이 부분을 더 증가시킬 그런 생각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독립영화가 굉장히 다양성의 토성으로 되어 있는데, 그 스크린에 있어서 총 3,300개의 스크린에서 독립영화나 예술영화를 볼 수 있는 스크린은 70개밖에 되지 않고, 그 중에서 독립영화를 볼 수 있는 스크린은 8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지역에서 창작활동을 하는 분들이 나오고 계시고, 그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전체 독립영화, 또 우리 서울독립영화제의 미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보충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로컬 시네마와 해외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김순모 프로듀서님의 심사 참여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모 PD님은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독립영화를 매년 제작하고 계시는데요. 네, 제작자로서 올해 독립영화제 작품들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해 서울독립영화제 장평 경제 예술 심사에 참여하게 된 김순모 PD입니다. 이 자리가 처음이라 설레기도 하고 기도 하고요. 저도 서울독립영화제와 좀 인연이 있는데, 제가 제작했던 우리들, 소공령, 작년에 최선의 삶이라는 영화도 서울독립영화제에
통해서 관객들을 좀 만나왔습니다. 앞서서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매년 수많은 영화들이 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독립영화제를 통해서 관객들의 만남의 장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게 창작자들에게 많은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편 심사에는 총 151편이 참여를 했고 4명의 예심 심사위원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좋은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감독님들의 어떤 노력들이 많이 보여졌었고요. 그 영화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조금 더 나은 조건이나 아니면 조금 더 나은 어떤 프로듀싱의 시스템들이 좀 반영이 되어 더 좋을 수 있는 완성도가 있는 영화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작품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좀 돌아보게 되었고 그런 작품들을 위해서 독립영화에 좀 더 경험이 많으신 프로듀서님들이 함께 했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아까 앞에 나왔던 것 중에서 정말 색깔 있는 장편들이 너무 많았고요. 실험적이었고 그리고 매력 있는 작품들이 많았는데 특히 다양한 캐릭터의 여성 주인공인 작품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 작품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영화의 스펙트럼이 좀 넓어지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었고요. 창작자의 어떤 기발한 발상에서 시작된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한 인물을 쫓다 보면 영화가 끝나 있었던 너무나 매력적인 작품이 있었는데요. 각자의 작품마다 독특한 개성과 장점이 너무나 뚜렷한 그런 작품들이 있어서 아마도 장편 경쟁 심사하실 때 심사위원들께서 많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정도로 매력적인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다큐멘터리 경우에도 올해 매년 나아가는 비슷한 경향들이 좀 있는데 창작자가 당면하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삶의 질문이나 철학 태도들을 담은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년 비슷한 성향의 영화인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방향의 어떠한 메시지, 대안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를 통해서 저 또한 개인적으로 저를 돌아보는 기회가 됐고 제가 앞으로 나아가는 영화를 하는 데 있어서 더 저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그 앞에서 독립영화가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김순모 PD님을 통해서 올해 장편 공성경쟁의 스펙트럼을 한눈에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김동현 집행위원장님께서 올해의 시선 변화에 대한 설명과 심사위원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심사위원분은 저희가 이제 나눠드린 보도자료집에 22페이지부터 자세한 소개가 나와 있어서 참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해에도 저희가 상금을 늘렸었죠. 촬영감독 조합이랑 함께하는 CCK 촬영상을 신설을 했었는데 올해 또 추가해서 작품상을 늘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저의 목표는 앞으로도 계속 늘려서 정말 독립영화 창작하시는 분들의 든든한 비빌 언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지난해는 저희 총 상금 규모가 8,400만 원이었어요. 15개 부분에 13개 부분에 15개 상이었는데 올해는 1,000만 원을 증액해서 9,400만 원으로 상금을 진행을 합니다. 15개 부분, 17개 부분 상이 되는데요. 신설된 상은 말씀드렸었던 로컬 시네마 부분에서 영화 매거진 시네플레이가 후원을 해주셔서 로컬 시네마상 2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그리고 인디그라운드하고 함께 3년째 진행하고 있는 배급 매칭 프로젝트에서 단편도 격려를 하지만 장편도 격려하자는 차원에서 장편 중에 또 배급 지원금을 지원하는 넥스트 링크상 300만 원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상 중에 집행위원회 특별상 등을 증액을 해서 총 1,000만 원의 상금을 증액을 해서요. 구체 400만 원의 상금으로 지원을 하는데 배우 프로젝트에서도 700만 원의 상금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치면 영화제 기간 동안 참작자들에게 1억이 넘는 1억 1,000만 원가량의 상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너무너무 기쁘고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 부분은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이제 그 심사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요. 단편 경쟁 부분에 저희 영화제 독립스타상 수상자이시기도 하시죠. 이주승 감독님, 배우님이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이주승 감독님과 저희 영화제 그 단편 대상을 받으신 적이 있었던 김현정 감독, 흐르다를 만든 김현정 감독님, 그리고 3편의 장편으로 많은 관객들을 만났었던 이동훈 감독님이 단편 경쟁 부분 심사를 진행을 해주시고요. 장편 경쟁 부분은 저희 전 집행위원장님이시죠. 저희 전 집행위원장 조영석 집행위원장님, 그러니까 프로듀서를 비롯해서 올해 작품을 개봉한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의 박동훈 감독님, 그리고 역시 감독이자 배우이신 조은지 배우 감독님이 참여하십니다. 그리고 동료의 영화를 같이 함께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데뷔작 부분입니다. 새로운 선택 부분은 이란희 감독님, 안재용 감독님, 민선우 감독님이 참여하시고요. 촬영감독 조합상은 박정훈 촬영 감독님과 이선영 촬영 감독님이 참여해 주십니다. 네, 이상으로 소개를 마쳤고요. 이주승 감독님으로부터 직접 올해 어떻게 그 심사에 참여하실 건지, 제가 제안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이자 감독 이주승이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동문영화제를 고등학생 때부터 영화를 보러 왔었어요. 그래서 15년이 넘은 것 같은데 지금도 영화제를 한다는 게 좀 신기하고 당연한 거지만 굉장히 신기하고 제가 이렇게 심사까지 맡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09년도에 원나잇 스탠드라는 영화에서 그 민용문 감독님의 열병이라는 작품으로 개막작으로 올렸었고요. 또 13년에는 셔틀콕이라는 작품으로 독립스타상을 받았고 14년도에는 토주포비아라는 작품이 또 영화제에 상영됐습니다. 또 작년에는 돛대라는 작품으로 제가 연출도 하고 연기도 한 돛대라는 작품으로 또 서울동문영화제에 오게 됐었고요. 또 돛대에 나오는 저희 배우님 이상희 배우가 또 이번에 또 배우 프로젝트를 심사를 하게 돼서 굉장히 좀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튼 제가 서울동문영화제 굉장히 오랫동안 지켜보았고 정말 사랑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단편 경쟁 심사를 맡게 됐는데 이번에 심사평들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영화들이 많이 출품되었고 1423편 중에 경쟁 부문에 뽑힌 작품이 28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김현정 감독님과 이동훈 감독님과 같이 심사를 하게 돼서 아직 심사 방향을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다양성 영화라는 것 자체가 다양하게 뻗어갈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의미는 어쨌든 촬영 감독님 상도 있으시고 배우 프로젝트도 있고 하니까 저는 좀 그 다양한 이야기의 본질에 좀 몰입한 영화가 좀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영화라고 생각해서 그 점을 중점으로 심사할 예정입니다. 서울동문영화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단편 경쟁에 오른 작품을 심사하실 이주승 감독님 말씀을 들으니 어떤 작품이 영화제 때 수상자가 될지 기대가 됩니다. 네, 이어서 벌써 5회째를 맞이한 배우 프로젝트 60초 독백 페스티벌의 주간 배우이자 심사위원이신 조윤희 배우님의 배우 프로젝트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 독립영화제 배우 프로젝트 60초 독백 페스티벌의 심사를 맡고 있는 배우 조윤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배우를 하고자 하는 친구들을 제가 주변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데 잡을 얻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 배우들을 소개할 만한 뭐가 없을까? 저가 좀 젊었을 때만 해도 죄송합니다. 각 방송사에서 기수 탤런트도 뽑고 매년 뭔가를 시도해 볼 만한 뭔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게 없고 오직 오디션을 통해서만 뭔가 배역을 얻을 수가 있는데 오디션조차도 보기가 너무 어렵고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감독님들은 감독님 나름대로 새로운 얼굴들을 좀 찾고 싶은데 어디 가서 배우들을 찾아야 될지. 그래서 이런 대회를 좀 만들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뭔가 시도해 볼 만한 뭔가를 좀 만들고 열심히 하고 있는 배우들에게 좀 응원을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디랑 하면 좋을까, 어디다 제안을 해볼까 하다가 서울 독립영화제랑 하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했었고요. 감사하게도 이제 위원장님께서 받아주셔서 지금 벌써 5년째 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많은 배우분들이 뭐 참가를 해주셨고 올해도 뭐 1933명 정도 되는 배우들이 지원을 했었고요. 심사하는 과정 설명을 드리자면 온라인으로 접수를 10월 초중간에 봤죠. 네, 일주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 온라인으로 60초가 되는 자신의 독백을 담아서 저희 쪽으로 접수를 해주시면 저와 권혜연 씨가 굉장히 열심히 보고 또 보고 네, 최소한 15번 이상 보는 것 같아요. 네, 1차 심사에서 24명의 배우들을 선발하고 12월 초에 알러브 아트센터 아트홀이라는 곳에서 5명의 심사위원분들을 모시고 직접 공연을, 그러니까 1분 동안의 연기를 펼치고 거기서 7명의 배우를 선발해서 시상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7명의 배우들 중에서 2명은 그해 독립영화제에 참여한 감독님들에게 미리 영상을 보내서 감독님들이 2명의 배우를 각자 선발하게 되고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배우 2명이 디렉터스 초이스 상을 받게 되고요. 나머지 본선에서 1등 1명, 2등 2명, 3등 2명 그래서 모두 7명의 배우들에게 작지만 상금도 드리고 상패도 드리고 응원을 드리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페스티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셨고 이제 5회차 정도 되니까 여기저기서 저희 페스티벌 출신의 배우들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보이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 그 심사를 해주실 분들을 좀 소개를 드리자면 변영주 감독님, 그리고 82년생 김지영을 감독했던 김도영 감독님, 벌써 2번째, 3번째 심사를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서울독립영화제 독립스타상을 수상한 바 있는 변요한 배우, 이상희 배우, 그리고 저 이렇게 5명이 본선 심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항상 조윤희 선배님과 그리고 권혜원 선배님한테 감사드리고요. 이 배우 프로젝트에만 참여한 배우들이 본선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거의 8,000여 명 가까운 분들이 출사표를 내셨습니다. 정확하게는 7,937명의 부적 인원을 갖고 있는데 영화제라는 축제 안에서 축제 속의 축제로 굉장히 지금 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처음에 한 1, 2년 정도까지 했는데 한 번, 2번 하고 나서 이 프로그램이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실제 우리 상영 감독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른 영화제에서도 어떻게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냐 이렇게 관심을 가져서
저분들이 이 아이템을 들고 다른 영화제, 국제영화제 가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어떤 불안감을 조금 가졌는데 그렇지 않다. 서울독립영화제와 배우 프로젝트가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는 부족한 여건이지만 그래도 정성을 다해서 선배님들을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여기 배우 프로젝트 출신들이 실제 저희 상영장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TV 드라마에서 활약을 하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몇 분의 배우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 배우님이죠. 네. 일단 뭐 DP의 홍경 배우님 있을 거고 제가 작품을 어디 출연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오경화 배우님, 뭐 노재원 배우님, 또 요즘 슈룹에서 활약을 하고 계신 목자연 배우님 정도 있고요. 앞으로 이제 또 촬영 중에 계신 분들도 있고,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배우 프로젝트는 유튜브 아카이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시면은 재밌게 볼 수도 있고 좋은 신선한 얼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도 굉장히 가장 높습니다. 서울독립영화제 콘텐츠 중에서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김동현 집행위원장님께서 서울독립영화제 첫 번째 사랑의 기호가 될 개막작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또 저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너무 경험 없이 시작을 해서 올해 슬로건 소개를 건강 꼈는데 저희 올해 슬로건은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의 기호. 저희 영화제랑 잘 안 어울리시죠? 그동안 뭔가 되게 선언적이고 의미심장하고 사람들이랑 같이 거리에 나가서 뭔가 이렇게 어깨를 함께 해야지 될 것 같은 그런 슬로건을 저희가 선호해 왔었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 이제 3년 동안에는 어제와 다른 세계, 지난해에도 백투백 등과 등을 맞대자 이런 슬로건이었는데요. 이제 3년 차를 맞으면서 저희가 이제 집행위원들이 테이블에 앉아서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일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어떤 분이 사랑의 기호라는 그 말씀을 해주셨고 만장일치로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런 슬로건 이런 아름다운 슬로건을 할 수 있는 시대고 또 지금은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메시지가 되고 위안이 되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영되는 저희 서울독립영화제 상영작들이 반짝반짝 하나의 기후가 돼서 창작자들에게 그리고 관객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다음 작품에 대한 보상 속에 빛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개막작은 저희가 보내는 첫 번째 기호입니다. 첫 번째 이런 메시지다라는 건데요. 저희가 올해 선택한 작품은 또 바람이 분다 김태일 감독님의 세계 민중사 시리즈의 네 번째 작품입니다. 저희도 개막작은 그동안 프리미어로 이제 작품을 선정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어요. 그러니까 비프리미어 작품이 개막작이 되는 경우는 정말 드문데 이제 올해가 바로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 이 김태일 감독님의 작품은 김태일 감독님은 이미 2005년에 안녕사요나라로 그리고 2009년에 5월에로 저희 영화제에서 두 번의 대상을 받으신 바가 있습니다. 5월에는 세계 민중사 시리즈의 첫 번째 제품인데요. 5월에부터 바로 지금 김태일 감독님의 가장 굉장히 독특한 작업 시스템인데요. 가족 제작 시스템이 꾸려졌습니다. 아내이신 주로미 감독님, 그리고 자녀이신 김상보 씨, 그리고 김송희 이렇게 4명이 어디에도 없는 가족 제작 시스템으로 국내에서만 영화를 만드는 것도 힘들 텐데 세계 민중들의 삶을 살피겠다고 곳곳으로 떠났고요. 거기서 기록되어진 작품이 첫 번째 5월에 그리고 두 번째 캄보디아 분홍마을을 찍은 웰람드레이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찾아가서 올리브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작품인데 보스니아에서 집시마을을 찾아가서 또 이제 가장 어려운 곳에 있는 민중의 삶을 주목하는 과정에서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제 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 돌아봄의 과정이 세계민중사 시리즈를 돌아보는 것과 동시에 가족들하고 함께 작업하는 것을 돌아보는 이제 장면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앞으로 이제 세계 민중사 시리즈는 10부작으로 계속 계획되어 있는데요. 그 중간 과정에 있는 작품이면서도 상분의 필름이죠. 김태일 감독님의 제작사의 가족들이 서로 만들어내는 케미, 아주 독특한 케미가 작품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386세대와 MZ세대들이 어떻게 독립 다큐멘터리를 함께 만들고 있는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김태일 감독님 작품 너무너무 따뜻하고요. 그리고 항상 민중사 안에서도 더 어렵고, 그리고 이런 곳은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우리 시선이 닿지 못한 곳을 발견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에서는 특히 이제 캄보디아나 보스니아나 팔레스타인의 여성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목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 민중사 중에서도 또 여성들은 어떤 삶을 세계 곳곳에서 펼쳐나가고 있는지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감독님들은 지금 다음 작품 태백을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오늘 개막식은 참석을 못했고 제가 대신 소개해드리는데요. 글과 함께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개막식에서 개막장 말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아카이브 섹션 중에 1980년 장길수 감독님이 만드신 그 7분짜리 실험 영화거든요. 무려 시나리오 작가로 정성일 선생님이 참여하셨었습니다. 아주 깜짝 이벤트를 갖고 있는데 그 작품에 시네라이브도 같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악 감독님이 지금 음악을 작곡하고 있고 개막식에서 영화계 공연이 진행되는 퍼포먼스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기자회견 식순을 마치며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 전달해드릴게요. 네, 저희 부서 없어요. 뒤에 기자님 먼저 받고 앞으로 마이크 이동할게요. 안녕하세요. 문화예술 정신자라고 합니다. 이제 독립영화 항상 좋은 작품, 재밌는 작품 많은데 말씀하셨다시피 또 볼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고 해가지고 좀 아쉬운 게 많잖아요. 영화제 통해가지고 많이 알려지고 하면 당연히 나중에 뭐 지원이라든지 더 발전하는데 또 선순환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홍보라고 해야 될까? 좀 많이 더 알리기 위해서 이번에 노력 기울이시는 게 있는지 궁금하고 그 관련해가지고 또 이제 이주승 배우님 최근에 드라마나 예능이나 되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시지만은 뭔가 좀 홍보대사처럼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거나 다짐하고 계시거나 한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어려운 여건에 에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한국이 제작 지원 제도가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에 151편이라는 장편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만들어진 장편들은 또 바로 다음 해에 바로 개봉을 못하기는 하지만 2년, 3년을 걸쳐서 극장에서 어쨌든 관객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국민영화제도 이 배급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체계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함께 하고 있고요. 정책적으로 저희가 결론을 형성을 해서 정책적 제안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영화제 안에는 3년 전부터 배급 매칭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를 신설을 해서 저희 영화제에 온 작품 중에 배급사가 없는 작품을 배급사하고 만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산업 부분에 있는 배급사 관계자들이 굉장히 좋아졌고 그분들도 영화제에 직접 오셔서 작품도 보고 새로운 창작자도 우선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영화제에서는 차기작을 이제 개발하는 차원에서 시나리오 랩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3편의 그 영화를 개발을 했고 그 작품들을 또 영화제 기간 동안 피칭을 통해서 제작사와 투자사 연결하는 프로그램 독립영화 배급 매칭 프로젝트 넥스트 링크라는 그 프로그램 틀 안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 거는 아니지만 꾸준히 저희 영화제의 상영한 감독님들하고 워크샵이라던가 혹은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한 꾸준한 그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창작 환경에서 좀 개선되면 좋겠다는 부분, 본인들은 또 어떤 식으로 영화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네트워킹을 창작자 간에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고 있고요. 올해 이제 창작자 포럼, 창작자 릴레이 토크, 카메라를 멈추지 마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위해서 이미 이제 한두 차례 창작자 10여 명, 한 15명 정도 되는 분하고 공감대를 가지고 미팅을 진행했고, 그 결과들을 저희 영화제에서 발표를 하면서 정책적 제안을 할 건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해 새롭게 저희 영화제에 이제 작품을 만드는 감독님들하고 함께 또 내년에 계속 간담회나 워크숍을 진행을 하면서 독립영화인들의 네트워킹, 어떤 포럼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그런 계획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주신 배우님 부탁드립니다. 네, 홍보대사 시켜주시면 저는 누가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는 사실 홍보할 수 있는 게 SNS밖에 없어서 열심히 영화제 SNS에 올리고 있고, 저도 이제 작년에 돛대라는 영화로 영화제를 한 10군데 이상 갔거든요. 그 영화제를 가면서 참, 이런 영화제가 있었구나 생각한 게 많았어요. 그래서 많이 알릴 필요도 저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독립영화제들을 홍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마이크. 지역영화 특별 세션이 만들어졌는데 작년에 이제 특별전 제외하고 전체적인에서 지역영화 20편이라고 얘기하셨었거든요. 올해는 이번에 그 8편 제외하고 건건 남편이나 지역영화들이 몇 편 정도 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김승호 PD랑 이수민 분께 잠깐 질문드리면 이제 서울독립영화제가 여성 참여자 비율이 상당히 좀 강세거든요. 다른 영화제들보다 현대적으로 어떤 작도 그렇고 활동되는 부분도 그렇고 또 최근 영화계에서 그런 논란들도 좀 있긴 했는데 어떤 비슷한 조건이면은 인식을 하셨으니까 여성 청력적인 어떤 영화나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비중을 둬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데 비슷한 작품들이 나왔을 때 심사 활동하는 과정에서 여성 여기 참여자들의 작품에 대해서 좀 더 비중을 둬야 된다라는 어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개인적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지역 영화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지역 로컬 시네마로 8편을 저희가 선정을 했고, 이 작품에 정확하게 카운터를 저희가 하지는 못했는데 혹시 프로그램 팀장님 보충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한 10여 편 정도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카운팅을 하지 못한 이유는 이게 제작 지원 같은 경우가 여러 지역에서 받은 경우도 있고 감독님이 지역 출신인 경우도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카운팅은 못하지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매년 그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정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10여 편이라고 한 거는 지역에서 창작 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 거기서 거주하고 있는 분을 저는 이제 한 10여 편, 10여 분을 더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 저희 이제 127편의 작품인데 그 중에서 해외 작품을 빼면은 119편이거든요. 그러니까 120편 가량에서 20편 정도가 지역 영화이니까 비율이 이제 20%가 안 되는 거죠. 아직 1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수문 PD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거 네, 이 장편 심사를 하고 제가 베를린에 잠깐 다녀왔는데요. 여기 작년에 왔었던 최선의 삶이라는 작품으로 이제 베를린의 독립영화 초대받아서 다녀왔는데, 그러면서 제가 우리들이 한 영화를 처음 독립영화 시작하면서 제작을 하면서 했던 작품들 다시 되돌아보고 좀 시작을 했는데, 신기하게도 제가 했던 작품들의 비중이 여성 감독님들이 의외로 좀 많았었어요. 뭐 우리들의 윤가은 감독, 소공무의 정보 감독도 그랬고, 미디어안 했던 최하나 감독, 그리고 뭐 최선의 삶의 이우정 감독도 그렇고, 또 최근에 이제 찍은 작품 또한 또 여성 감독님들하고 작업을 했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렇게 작업을 해보다 보니 과연 그 여성에 대한 커터가 필요하냐 이런 시선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굳이 능력 있는 감독님들은 많았고 저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었다 보니 사실 그런 생각이 조금 있었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사회의 필요성도 있었고 그런 의식들이 많이 반영되어 오면서 이번에 심사하면서 보다 보니 어떤 꼭 여성의 어떠한 배우에 맞춰서 여성 감독님이 연출하는 것들이 아니라 어떤 다른 남성의 감독님들도 여성 배우들하고 작업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기존에 보아오지 않았던 다른 시선의 영화들이 나오고 있고 그 영화들은 저한테 되게 매력적이었었고요. 그러면서 올해 작품들 저는 계속 저도 많은 영화를 보아왔는데 사실 올해 좀 많이 색달랐던 것 같아요. 저는 보면서 되게 감동을 받았던 작품들도 좀 있었고 그 작품들의 대부분은 신기하게도 여성이 주인공인 작품들이었고 저는 되게 남성적인 영화를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그 변화를 좀 많이 느끼고 있는 편이었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저는 잘 못 느꼈지만 직접 제작을 하는 사람으로서 하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분들의 어떠한 그런 노력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영화도 변화하게 좀 만들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그냥 가졌던 건 계속 저도 좀 생각을 좀 많이 틀을 바꾸면서 영화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네, 뭐 어떤 걸 해볼지 모르겠는데요. 네. 어쨌든 한국 영화 안에서 그 서사를 바꾸어내는데 독립영화가 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심사를 할 때 저도 이렇게 참관을 가끔 하는데 그 여성 남성 비율을 그렇게 구태여 따지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이건 여성 서사와 관계없이 조금 더 보충을 하자면 김영호 프로그래머 말의 이제 연장인데 이제 올해 만들어졌었던 상영되는 작품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공적 지원 바깥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공적 지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훨씬 더 안정적인 형태로 체계적으로 지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창작자들의 이제 욕구는 커지고 또 시스템 바깥에서 정말 우리가 과거의 초기에 이제 인디펜던트의 어떤 스피릿을 볼 수 있는 작품들을 많이 발견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작품들도 대부분 감독님들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희가 지원 체계를 조금 더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과거와 달리 이제는 독립영화로 계속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기가 하고 싶은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창작자들이 많이 계세요. 한편으로는 또 이제 한준희 감독이나 연상호 감독님처럼 조금 더 산업적인 부분에 영향력을 발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좀 가지가 뻗어나가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